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록펠러 대학이 개발한 세포 활성 나노 입자 기술이라는 겁니다. 록펠러 대학이 2020년 9월 특허를 낸 US 107865570B2 세포 활성을 조절하는 페리틴 나노 입자 조성물 및 방법이라는 건데, 이것은 페리틴 나노 입자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세포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5G 주파수가 나노 입자에 작용하면 특정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이 백신을 맞추잖아요. 그 백신 안에 이런 그 나노 입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어떤 주파수를 통해 가지고 이 나노 입자들이 세포를 통해서 어, 우리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이 단백질들이 결국엔 뭐냐? 그들이 원하는 질병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잖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죠. 근데 이들이 뭔가 다른 주파수를 5G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걸 하잖아요. 앞으로 SA 방식으로 한다. 또는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할지. 그런 주파수를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내재돼 있던 그들이 원하는 내재돼 있던 어떤 질병 증상들이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전염병이라고 충분히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 팬데믹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번째 토론 주제가 첫 번째 토론 주제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타바이러스의 증상이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에 있었는데,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폐질환 같은 그런 것이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제 폐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폐가 시꺼매졌어요. 그래서 막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죠. 폐가 막 망가져서 뭐 폐가 섬유화됐다 막 이런 기사들 여러분 보셨죠? 폐가 어떻게 해서 망가집니까, 여러분? 폐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뭐, 이 단기간에 폐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에, 인위적인 것에, 저는, 무선 주파수와, 어떤 약물이나 백신,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렘데시비르 같은 것, 이제 폐를 굉장히 망가뜨려서, 폐 소미화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죠. 코로나 양성됐다가 그 어떤 치료를 받다가 그런 사람들이 렘데시비를 투여하고 폐가 완전히 망가져서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실제로 벌어졌었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가 요새 백신을 잘 검열 안 하니까는 제가 이제 올려놨던 거 백스드 3 보시면은 거기에 뭐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렘데시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렘데시비르 약물은 굉장히 그 악명 높죠. 실제로는 코로나 치료제라고 나왔는데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에볼라 치료제로 나왔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그 똑같은 약물을 코로나 치료제라고 등급시켜서 내놓은 게 그 렘데시빌입니다. 완전히 사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릅니다. 어찌됐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5G 주파수 대역에 60GHz, 60GHz로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숨을 쉬고 할 때, 어, 어떤 그 산소의 그 분자를 공명시킵니다. 이 60GHz의 주파수가.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뭐, 인간이 이제 그 들이쉬는 그런 산소 이제 이런 것들을 들이쉬고 그 혈액이 도는데 이제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으로 이제 이동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렵고 폐가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5G의 높은 고주파수가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근데 둘 다 인위적인 것이죠. 그 질환이 어떤 바이러스, 쥐가 설치류가 옮긴 어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면은 5G, 6G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5G 같은 경우는 이런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다 연결시키고 6G는 좀 더 크게 확장된 드론을 날린다라든지 그 어떤 광통신으로서 이런 더 넓은 범위로 대규모의 어떤 그런 기기들을 연결하는 데 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은 사람들이 아플 겁니다, 분명히. 아플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몸 안에 뭐 그래핀 물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죠. 대규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5G 때문이야. 뭐 백신 때문이야. 그 두 가지의 콜라보 때문이야.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한 건데. 그렇게 절대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팬데믹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타 바이러스, 마버그,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뭐 몇 년 동안 겪었지만은 계속 바이러스 팬데믹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입해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갑자기 코피를 흘리고 쓰러진다?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쓰러진다? 그것도 만약에 다수의 사람들이 막 갑자기 쓰러지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이들이 그걸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다른 원인을 대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주파수 5G, 6G 때문이야? 백신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을 계속해서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걸 이들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내에서는 높은 주파수, 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또 들어가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의 대비책으로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록펠러 대학교의 특허, 록펠러 재단, 이 록펠러라는 가문 자체가 뭐 악마적인 가문이지만은 이 록펠러 대학교의 특허, 이것은 2020년도의 특허지만은 뭐 이것이 저는 이제 이 mRNA 백신의 원리와 같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그래핀은 초전도성 물질, 굉장히 이 전도율이 높고 어떤 통신 기기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거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기기들의 이 그래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광택하는데 그래핀으로 광택을 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핀으로 광택을 합니다. 예, 광택이 아니라 코팅입니다. 코팅. 자동차를 코팅할 때 그래핀 코팅을 합니다. 그래핀으로 두른다는 얘기죠. 자, 이제 스마트 카드는 그래핀 코팅을 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굉장히 어떤 그 자체가 하나의 수신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도 수신기 역할을 하겠죠. 6G 사회에서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스마트 기기가 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자, 이런 세상을 위해서 인간 자체가 뭐 트랜스 휴먼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그래핀 물질을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들을 만들고 어떤 수신 장치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 그런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술의 어떤 굉장히 정점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게 이번에 mRNA 이 기술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한다. 이것은 거짓말일 것 같고 이 나노봇과 어떤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특정 질병을 나오게 할 수 있고 뭐 신경계를 조작해서 마인드 컨트롤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스마트 기기와 연결해서 송수신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어,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스마트 시티를 대비해서 인간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 나노봇 형태가 아니라 인간한테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심는 것. 이 백신으로 주입이 되면은 이것이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나노봇이. 그렇죠?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배출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생체 칩으로 안정적으로 박, 박아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근데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생체 칩을 받으려면. 물론 스웨덴 같은 나라는 몇만 명이 자, 그것을 받았지만,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나노 기술은 사람들을 몰래 주입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먼저 실험한 것이 아닌가. 자, 이것이 칩 같은 식으로 해서 박히면은 더 확실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블루투스가 뜨고 안 뜨는 사람도 있고, 뭐 배출이 된 사람도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어떤 무선 주파수 환경에서 있어야지만 계속 충전이 되고, 계속해서 송수신이 가능하겠죠. 약간 불안정한 형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한타바이러스 팬데믹을 이런 것들도 이런 증상은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 최초의 라디오 통신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것이 나왔죠. 물론 스페인 독감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백신에 의해서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장티푸스 그 당시에 맞췄던 장티푸스 백신 그리고 그 뇌수막염 백신 자 이런 것 때문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몇 명 죽는다고 해서 그 팬데믹을 따르겠습니까?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증상이 있었던 것, 그 증상, 대규모 증상을 유발했던 것은 그 당시에 처음으로 라디오 주파수, 자, 그것이 나온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라디오 트랜지스터가 개발을 돼가지고 최초로 그 라디오파가 통출된 것이 1918년 스페인 독감 때였고, 2020년도에는 이제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돼서 아마 그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 자, 이것들 주파수를, 그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실험적으로. 자,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그때는 이 주파수를 유지합니다. 지금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건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증상을 겪고 쓰러지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 어떤 이 특정 주파수에 적응되게끔 면역이 되도록 이들이 계속 훈련을 시켜온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스마트 시티에서 어, 이런 더 높은 주파수에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지금도 지하철에 수많은 와이파이 기기부터 5G 자 이런 것들로 완전히 사람들을 그 주파수에 완전히 길들여지도록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이들이 팬데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팬데믹 훈련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그 디지털 아이디와 연결된 수많은 이런 그 디지털 공공 인프라 그것이 다 각계 부처가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은 완전히 사라지죠. 공무원도 사라집니다. 질병청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AI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디지털 아이디와 연동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거의 최종적인 그림이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팬데믹도 필요하고, 블루빔 프로젝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리고 블루빔 프로젝트 이야기는 사실 좀 더 다루긴 해야 됩니다. 지난 안 주엔가 다뤘던 것 같은데, 이 블루빔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뤄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어떤 광고를 보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이게 앱스타인 섬에 드나든 양반 아닙니까? 자,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게 6월 10일인가 개봉한다라고 나옵니다. 디스클로저 데이, 디스클로저 데이가 뭡니까? 폭로의 날인데 뭘 폭로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숨겨왔던 외계인을 폭로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자, 외계인을 계속 띄우는 것. 자, 외계인 침공과 블루빔 프로젝트, 운석 충돌, 소행성 충돌. 자, 이런 쇼. 자, 이것이 사람들에게 또 공포를 일으켜서 그것 역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자신들의 어떤 생명을 헌납하는 자, 이런 단계로 또 하기 위해서 이것도 계속해서 이들이 팬데믹과 같이 계속해서 선전을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전자파들이 그리고 자기장, 전기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전자제품 써야 되고 특히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 같이 그런 무선 통신 기기에서 전자파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 이런 데서는 그렇게 전자파가 많이 발생을 안 해요.
실제적으로 그 전자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전자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코펜즈 TV에서 이렇게 보시면 전자파를 측정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디서, 그리고 어떤 곳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것들 측정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두 번째 토론 주제가, 록펠러 대학이 개발한 어떤 세포 활성 나노 입자 기술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특허가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내용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록펠러 대학이 개발한 세포 활성 특허 기술, 어떠한 팬데믹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러는 건데, 나노 입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봅시다. 특허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0년 9월 29일 날 발명자가 프리드먼이고, 특허 명칭은 세포 활동을 조절하기 위한 페리틴 나노 입자 화합물 및 방법이라고 했고, 출원인은 록펠러 대학이라고 나옵니다. 페리틴은 뭐냐? 철분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신체 내 주요 단백질을 페리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철분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신체 내 주요 단백질을 페리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격 조절은 물리적인 접촉 없이 외부에서 무선 주파수 등을 이용해 세포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기술, 그리고 세포 내외 발현이란 건 이 나노 입자가 세포 밖에서 주입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등을 통해 세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페리틴 나노 입자 화합물을 사용하여 세포 활동을 원격으로 조절하고 지시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특정 세포 유형을 표적으로 하는 나노 입자를 자극하기 위해 무선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런 백신을 통해서도 맞았고, 또 뭐냐 그러면 이런 게 캠트레일 같은 거로도 뿌려질 수 있고, 각종 우리가 마시는 물 또는 식품 이런 데서도 다 이들은 뭐 저번 주에 보면 뭐 나노 뭐 이런 거 다룬 것처럼 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나노 입자들이. 예. 그래서 본 발명은 특정 세포 유형을 표적으로 하는 나노 입자를 무선 주파수의 파동을 이용해 자극함으로써 세포 기능을 원격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및 구성물을 제공한다. 예, 이 나노 입자가 세포의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한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무선 주파수죠. 그게 어느 주파수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5G라든지 4G라든지 우리가 백신을 맞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공기적으로 흡입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나노 물질을 이런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원격으로 제어를 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가 이 나노 입자에 작용하면 입자가 가열되고, 이로 인해 목표 세포 내의 온도에 민감한 이온 채널을 활성화합니다. 근데 예전에 5G의 역습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온 채널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들이 생기고 질병이 생겨납니다. 그중에 과산화아질산 같은 것들이 몸에서 발생을 하면서 몸에서 뭐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한테 냄새 난다, 냄새 난다 이렇게 한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백신을 맞고 5G라든지 이런 주파수에 계속 노출됨으로써 몸에서 이온 채널이 활성화돼 가지고 과산화아질산이 발생을 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결국엔 이 과산화아질산은 암 같은 병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유전자의 작동이 변경되거나 특정 단백질이 분비되는 시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결국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기술을 이용해서 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거나 리모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파를 조절함으로써 특정 세포들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냐? 어, 병을
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질병들을. 그래서 이런 모든 기술들을 록펠러 대학 특허가 가지고 있었고, 이 특허 물질들이 백신이라든지 공중에 살포된다든지 각종 식품에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누가 그 신호를 조절하고 누가 그 스위치를 쥐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 그들은 언제든지 원하는 전염병을 또는 팬데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백신 쪽의 이물질들이 이거는 뭐냐 그러면 뭐 주영돈 원장님께서 뭐 이렇게 올린 건데 예,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 소변이나 피나 이런 곳에 이런 나노 물질들이 이미 백신 맞은 사람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5G 같은 어떤 주파수에 의해서 스스로 자가 조립한다.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영미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거에 대한 어떤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서는 별로 없어요. 그들의 특허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요약을 하고 뭐 이런 걸 좀 찾아봐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다뤘던 게 한타바이러스인데 이런 바이러스 증상들을 인위적으로 이들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한번 어떤 팬데믹 사기를 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어, 코로나처럼까지 할까 안 할까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충분히 뭔가 어떤 팬데믹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기사를 좀 소개했고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집회가 있죠. 집회 광고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트랜스 휴머니즘을 우리가 가장 최종 목적지라고 이제 많이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이나 뭐 블루빔 프로젝트나 이 모든 게 다 연결되고 하나의 길로 이제 가게 되어 있다. 이거를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빅픽처를 보셔야지 이런 작은 어떤 정치적 이슈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사안에 목매여 있어서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 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레이 커즈와일 우리가 이제 뭐 그 AI나 특이점 같은 걸 다룰 때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이 미래학자 이 사람의 이야기 를 했는데 레이커즈 와일이 2016년인가 그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30년이라 했나? 2030년대에 뇌에 나노봇을 넣어서 컴퓨터랑 연결하는 시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노봇을 넣는다고 얘기했죠. 이 나노 입자, 이 록펠러 대학교의 특허나 아니면은 이 코로나 백신, mRNA 백신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나노 지질 입자나 다 비슷한 것입니다, 사실. 이 어떤 나노 물질들을 뇌에도 넣고, 인체 내에도 넣고, 그것을 어떤 외부의 장치와 연결한다. 여기 레이커즈와 이런 컴퓨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걸 조종하는 그 조종자는 누굽니까? 컨트롤러, 핸들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피터 티 합니까? 빌 게이츠가 합니까? 누가 일론 머스크가 합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것을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했던 말이지만은 깨어난 사람들과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물론 깨어난 사람들의 숫자도 더 늘어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감해도 계속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망을 할 수도 있겠죠. 죽을 수도 있지만 살아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랜스 휴먼까지 갈 겁니다. 인간이길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백신 맞고 나노 생체 칩 주입하고 디지털 아이디 만들고 그러다가 너 눈깔도 바꿔 렌즈로 다 바꿔서 트랜스 휴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가다가 그 끝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